대형 상용차 브랜드 로고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 대한민국 수입차 부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회사의 이름은 다들 아시다시피 볼보입니다. 당시 철강업체 재직 중이었던 가브리엘손과 라르손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둘은 모 식당에서 가재 요리를 먹다가 그만 칠칠맞게도 가재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러자 유레카를 외치듯 둘은 갑자기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저 가재처럼 튼튼한 차를 만들어보는 거 어때? 그리고 국내에만 팔지 말고 전 세계에 팔아보자고. 응? 아무튼 그렇게 자동차 회사가 만들어져 이름은 I'm Roll, 나는 구른다의 라틴어 볼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초기 볼보의 로고는 저기 저 아무 편의점이나 들어가면 봤을 법한 예전 국진이빵과 맞짱 떠볼 만한 로고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 아무래도 빵집 같은 로고가 본인들 맘에도 안 들었는지 3년 만에 갈아치웁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말이죠. 지금의 로고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일단 저 로고의 동그라미는 I'm Roll을 떠올리듯 바퀴 모양을 하고 있고, 튼튼한 차를 상징하는 은색으로 칠해졌으며, 마지막으로 뭔가 심심했는지 대각선의 화살표를 넣게 됩니다. 이 화살표의 정체는 그리스 로마의 전쟁의 신 마르스를 상징하는 창, 고챙이를 대각선에 달게 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때 쓰는 기호 요놈의 모양이 되었던 거죠. 지나가는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유럽에는 저런 남성을 뜻하는 로고가 너무 남성주의가 아니냐 하면서 볼보를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도 뭐 몇몇 있다고들 합니다. 아무튼 기존 볼보 로고에는 글씨가 빨간 글씨로 써져 있었는데, 이것이 공산주의를 연관시킨다 하여 야, 이 반란그놈의 새끼야! 니네 그 꼼짝하게 극단적으로 다 파랭이로 칠해서 로고를 바꿔버렸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런 식으로 세련되게 바꿨다가 지금의 이 형태의 로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볼보의 파란색은 지혜와 신뢰성을 나타내며, 은색은 완벽함과 세련미를 보여주는 거라는데,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다음 스카니아로 넘어가보죠. 두 번째 만나볼 로고는 스카니아입니다. 스카니아는 초기 저희 유튜브 영상 스카니아의 역사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자전거 부품을 험벌하는 회사에 납품하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로고는 지금 봐도 아주 고퀄입니다. 일단 그렇다 치고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저 가운데 박힌 동물이 뱀인지 용인지 헷갈리게 생긴 저 녀석은 어떤 녀석인지 말이죠. 일단 이 녀석의 이름은 그리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스카니아 차를 유심히 보셨다면 아마 다들 이런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스카니아 차라면 대부분 붙어있는 저 녀석이 바로 그리핀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까지만 해도 이 녀석이 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용도 아니고 뱀도 아닌 독수리와 사자였습니다. 그리핀의 몸은 사자요, 머리와 날개, 발톱은 독수리로 이루어진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나오는 전설의 동물인데, 그리핀의 눈은 몇 천리밖에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고, 부리는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하며, 날개를 한번 하면 엄청난 큰 폭풍이 일어난다고 적혀 있습니다. 게다가 수컷의 발톱은 독을 만들어내며, 암컷의 발톱은 독을 없앤다고 적히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늘날에 이런 로고를 썼다면 겪었을 개새, 인면조, 악구리 이런 것들을 피해가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3D로 그려진 그리핀의 모습을 보니 또 꽤나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로고는 바로 벤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벤츠의 로고는 사실 놀랍게도 두 개의 기업이 합쳐진 것입니다. 벤츠 그리고 다임러, 이렇게 두 회사가 합쳐진 건데, 우린 어디서든 저기 저 삼각별만 보면 누구나 벤츠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저 삼각별은 사실 벤츠 것이 아니라 다임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초 벤츠 창립자 칼 벤츠는 자신의 이름을 딴 벤츠 앤 시에라는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렇게 생긴 모습의 상표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부터 7년 뒤 또 다른 장소에서 같은 꿈을 갖고 있었던 친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인 다임러와 마흐바흐, 이 두 사람은 DMG라는 회사를 하나 설립합니다. 그때 DMG 상표도 뭐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의 상표는
다임러 벤츠여야 되는데 메르세데스는 어디서 온 것일까? 메르세데스는 에밀 제닐렉이라는 사람의 딸 이름입니다. 이게 뭔 뚱땅즈 같은 소리야. 일단 에밀 젤리넥은 본래 독일 사업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보험 사업도 잘하고 주식 거래도 잘했던 이 사람은 귀족과도 아주 절친했죠. 유럽의 귀족들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로도 활동합니다. 이때 에밀 젤리넥은 다임러 회사의 차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는 다임러 회사에게 더 강력한 마력을 지닌 차를 달라고 주문하기 시작했고 그 주문 생산된 차량을 가지고 경주 대회를 나가서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에밀 젤리넥은 1등했던 자신의 차의 이름에 자신의 딸 이름 메르세데스라고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브랜드화 시키고 싶었죠. 에밀 젤리넥은 다임러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가 만들어준 차 내 딸 이름 달고 경주에 뛰었더니 1등 계속했어. 나 개쩔지. 그래서 말인데 이거 브랜드화 시키면 안 되냐? 다임러는 쿨하게도 그래 하고 승낙했고 이후 만들어진 승용차에는 이때부터 메르세데스라는 마크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임러는 이 상표를 갖고 있었는데 다임러가 세상을 떠난 뒤 동업자인 마흐바흐는 어느 날 다임러의 책상에서 아내에게 수없이도 보낸 많은 다임러의 엽서들을 보게 됩니다. 그 엽서에는 다임러의 집을 세 꼭지로 연결한 별 모양의 로고를 그려놓으며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보, 언젠가는 이 별이 우리의 공장을 비춰줄 거야. 사랑해. 이에 감동받은 마흐바흐는 이때부터 DMG의 로고를 삼각별로 바꾸게 되었고 그렇게 7년이 지난 뒤에는 메르세데스를 로고에 직접 넣어 사용했습니다. 벤츠도 로고에 변경이 있었는데요. 회사의 이름을 둘러싼 월계관을 상표로 등록하게 됩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자신의 본국 독일이 패전하자 이후 경기 침체에 시달린 벤츠와 다임러 회사는 서로 협조하여 경쟁력을 유지했지만 쉽게 회복되진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예 두 회사가 합병하게 되었고 이름은 다임러 벤츠가 됩니다. 그래서 로고 두 개가 합쳐지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로고 모양 이게 만들어진 거죠. 메르세데스, 벤츠, 삼각별, 월계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이 로고 말이죠. 현재는 이렇게 깔끔하게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저 로고 속의 삼각별이 로맨틱하게 느껴지시나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기업 철학인 Best or Nothing, 최고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최고이자 로맨틱 가이입니다. 구독해주시면 더 최고!